근데 그때는 서울 한강에 다리가 3개밖에 없었어요. 철교, 지금 저 동작대교라고 그러는 제1한강교, 그리고 천호동 쪽에 광진교, 3개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저 한강 다리가 26개인가 7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버스가 어디냐면 판교에서 을지로 육과, 옛날에 덕수중학교 있던데 지금 저 그 두산 있고 그 저 서울 그 디자인센터 건너편 거기가 이제 버스 종합 터미널이 있었어. 거기 다니는 버스가 30-40분에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어떤지 1시간 정도. 이제 그걸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버스비가 비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세곡동, 지금 세곡동에 천호동에서 세곡동까지 그때 이제 시내버스가 왔어. 그래서 제가 사는 둔전동에서 세곡동까지가 한 4.5km 정도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거기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또 천호동 가서 또 갈아타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이제 그 동대문에서 그 광나루까지 기동차가 다녔어요. 2개짜리. 그러니까 전차로 보시면 돼요. 전차로. 궤도 전차가 궤도가 좀 짧죠. 좁죠. 그게 동대문 옆에 입쪽이 차고 있어서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광나루까지. 왜 광나루까지 많이 다녔냐면 광나루 해수욕장이 있었어. 워커리 있는 그 건너편에 해수욕장이 크게 있어가지고 그리 이렇게 이제 그 광나루까지 이제 이렇게 기동차, 전차가 이제 다녔어요. 제가 이제 잡지를 보면 세상을 본다 이런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잡지를 수집하면서 있었던 얘기,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처음 발행된 잡지, 그 다음에 그 피라 사건 있는 여러 잡지, 그 다음에 문제된 잡지들 얘기, 그 다음에 성남에서도 여러 가지 잡지가 발행됐어요. 그래서 그 성남에서 발행된 잡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뭐 KBS 말고 방송에 다 나왔어요. EBS, SBS, MBC. SBS가 이제 2번 나왔는데 SBS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나오는데 그걸 이따가 이렇게 영상으로 좀 보내드리면 이제 제가 책 수집한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서 그 영상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잡지를 수집했는데 그 잡지 속에 우리나라의 옛날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참 재미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 20카트 이렇게 절취했어요. 이렇게 빼가지고 하고, 또 어떤 제가 고소를 제가 수집한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에서 그 발행된 그 우리나라에 대한 그 고소를 보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을 뭐라고 그러죠? 백이민족, 배달민족 그러죠. 근데 백이민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그 여인들하고 어린이들이 그 색동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이 있는 걸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면서 지금 잡지가 굉장히 이제 쇠퇴기를 하는데 우린 잡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잡지를 처음 본 게 뭐냐면 그 50년대 발행한 학원하고 3번 정도의 3번. 근데 이제 그것도 뭐 매달 구독을 못 하는 거고 어쩌다 얻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소년 조선일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조선일보를 본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소년 조선일보를 그때 같이 저걸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본 기억은 나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잡지하고 이제 접한 일이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그때 이제 그 사상계가 한참 인기를 끌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기를 끌을 때 65년도 9월 달에 신동아지가 발간됐어요. 그래서 왜냐면 대학생들이 자기 교재하고 그 잡지 하나를 옆에다 끼고 하는 것이 멋으로 생각했어. 난 이렇게 지식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멋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끼고 다니는 거. 그래서 난 뭘 끼고 다닐까 그러다가 그 신동아가 생각나서 신동아를 이제 수집을 했는데, 그때도 뭐 계속 그때 60원 정도인가 그러니까 좀 부담이 돼요. 그때 이제 그 버스비가 이제 이렇게 할인권을 사면, 승차권을 사면 2원 50전인가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매달 구독을 못하고 중요 기사를 쓸 때 이렇게 이제 낭중에 청계천선에서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잡지 접하고 오는데,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이제 그 한유회담 반대가 있었어요. 65년도. 여러분이 이제 나이 많은 다 기억하지만. 근데 데모에도 참가를 했었어. 안 참가할 수가 없어. 이 법정대나 정치대학 애들이 그냥 마이크를 대고 막 뜨든가 그냥 강의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이 운동장에 모여서 스크럼을 짜고 8명씩 짜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 세종로로 가요. 세종로 국회의사당 쪽으로 막 가는데, 그때는 참 신사적이어서 이제 그 잡혀가면 학생처장이 경찰서 가서 우리 대학에서 몇 명 왔어? 그러면 뭐 50명이 잡혔다 그러면 저 훈방해, 그러면 저 훈방해 주고 이제 이렇게 신사적인데, 그때는 체류탄을 이 방맹이 체류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고 이렇게 자루가 된 걸 던졌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가스가 심해. 그래서 이제 그걸 피우려고 그냥 신발을 신은 채로 그냥 골목길로 들어가서 이제 그 나무집에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숨겨주고 이제 그랬는데, 한 번은 우리 집 옆에 사는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 누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 네 동생 효영이가 데모를 오더라. 그걸 봤나 봐.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가 데모 오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 숨길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어머니도 들으셨을 텐데, 어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안 하셨어요.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네가 또 장남이니까 잘하겠지.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대학 생활도 그 데모를 그렇게 이제 그 한일 회담 반대 이제 그런 데모를 하면서 지났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제 우리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까 신동아를 봤다고 그랬죠. 그 신동아지에 이제 기고를 하면 이제 그 기고가 실린 독자한테는 책을 한 권 보내주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신동아지에 기고를 했더니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신동아 잡지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쭉 와가지고 2000년도까지 지금 이제 그 65년 9월 복간호부터 2000년도까지 한 450권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신동아지 기자가 전화가 왔어. 선생님 만나 뵌다고 그래.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오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신동아지 많이 갖고 계시다고. 꽤 갖고 있다고 그랬더니 신동아지가 그 창간 96점이 되는데 그 기념으로 기사를 한번 내왔다. 그래가지고 사진 기자하고 둘이 와가지고 찍고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동아지하고는 저는 이제 그런 잡지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시절 접한 잡지는 사상계 신도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잡지를 그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잡지가 뭐냐? 여기 저 그 잡지에 내가 한문으로 잡지를 집어넣었어요. 저 잡자가 뭘까요? 아시는 분? 섞인다는. 네, 섞을 자예요. 섞을. 그러니까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이제 섞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미술, 만화, 만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잡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또 지자는 이게 이제 기록할 지자예요. 신문 같은 거는 그냥 종이 지자를 써요. 신문지어면 종이 지자를 쓰는데 저 지자는 기록할 지자를 써요. 그래서 잡지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또 그 시대의 풍성, 만화 이런 거를 저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는 한 9천여 종의 잡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학술지들이 많죠. 1년에 한 번씩 학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보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내는 잡지. 또는 종교에서 있는 잡지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한 500여 정도예요. 근데 그 문학집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잡지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한 1700년대 뭐 1800년대 초에 저 잡지가 발행됐지만은 우리나라는 언제 발행됐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봤는데 한국 잡지사를 쓰는 이제 김근수 실에는 그 옛날에 이제 그 세종대 이제 교수도 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노인네인데 저 성균관대 밑에 이제 그 잡지박물관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잡지를 많이 수집했어요. 이제 제가 가서 배운 적도 있는데 이분은 이 우리나라의 최초 잡지를 침묵회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띄워줬으면 좋은데 침묵회보는 제가 이제 여기 갖고 와긴 갖고 왔어요. 이따가 여러분이 아니야 그건 안 갖고 왔고 그거는 이따 사진으로 저 보여드릴 거고 침묵회보는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회보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잡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국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그게 발행소가 일본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분은 이제 날려요. 갈려요.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한독립협회보 요거 대한독립협회보 일단 이제 그 PPT를 좀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서대문 가면 뭐가 생각나요? 독립문. 영문을 헐고 독립문을 짓는데 그 고위 회원들이 이게 한 거예요. 여기 위원장이 누구였을까요? 어떤 거 이 밑에 거 누르시면 되거든요. 밑에. 예, 맞습니다. 요거 이제 침묵회보죠. 침묵회보 1896년 2월 15일 발행된 거고 대한독립협회회보는 1892년 11월 30일. 그래서 날짜로 보면 침묵회보가 빠른 건데 요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요게 이제 그 일본에서 발행됐기 때문에 요건 제가 원본은 아니지만 그거와 똑같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요게 이제 그 대한독립협회보를 우리가 이제 했는데 여기 위원장이 누굴까요? 독립협회 보면 서재필로 알죠, 우리. 근데 서재필이 갑오경장 때문에 미국으로 피신을 해요, 피신을. 그래서 그때 위원장이 누구냐면 이완용이, 이완용. 그게 이제 여기 나와요. 이완용이라는 분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순조가 그 이제 독립회관을 건립하려면 이게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왕세자 손이라고 순조, 지금의 옛날에 이제 순조 됐지만 순조가 1,000원을 내고 이완용이가 100원을 내고 나머지 사람은 10원 정도밖에 안 내죠. 그렇게 이제 해서 이 독립문이 건립이 돼요. 근데 그런 기록을 쓴 거예요. 그런 기록을 쓰면서 요게 이제 쭉 발행되다가 그 이제 2호에 보면 이게 이제 쭉 그 사람들 명단. 그래서 요거는 영어, 한문, 한글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대조선 독립협회보를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잡지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으로는 이상재, 남궁옥, 오세창 뭐 이렇게 30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독립협회보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잡지다운 잡지로 이제 발행된 게 이걸 눌러야구나. 제가 제가 전문의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좀 이해하세요. 요게 이제 소년지인데, 소년지가 이게 누구한테서 발행됐을까? 누가 발행했을까요? 최남선. 네, 최남선. 네, 잘하시는 분이에요. 1908년 11월 1일. 요게 이제 그 최초의 우리나라 잡지 체제를 갖췄다고 그래가지고 68년도 잡지의 날을 증하면서 요 소년지가 발행된 이제 그 11월 1일을 잡지의 날로 적어냈어요. 요때 최남선의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지금 보면 고등학생이죠. 근데 그때 이런 잡지를 냈어요. 최남선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샛별, 아이들보이, 붉은 저고리, 청춘.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쓴 최남선에 쓴 글 중에 백두산 근참기라고 있어요. 백두산을 창간하고 쓴 책도 굉장히 유명. 조선 역사, 조선 상식문답 이런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최남선의 걸작이죠. 그 다음에 최남선이 또 뭘 했냐면 3.1 독립 선언문 있잖아요. 그걸 기초로 했어요. 그래서 36인이 있지만은 48인의 하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일로 이제 2년 6개월간 옥고도 치렀어요. 최남선이. 근데 자꾸만 일제의 탄압이 시작되니까 이 최남선이가 이강수 그 다음에 최남선이가 이렇게 이제 일제의 부역을 하게 되는 거죠. 동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 점점 지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그 지조를 못 지키고 그 3.1 독립선언서까지 기초를 했지만은 그 일제 만협에 의해서 탄압에 의해 가지고 일제 동조하기 때문에 이따가 이강수 얘기를 했지만 이강수도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한 문인이에요. 지금 따지면 지금 노벨상 문학상을 타도
세계에 비길 수 없는 문인이지만은 그가 그 말렵에 일제 동정으로서 그가 지금 우리에게 주목을 더 못 받는 거죠. 근데 이 잡지에는 전에는 지금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 실렸던 해에서 소년에게라는 이제 그 시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908년이니까 얼마가 됐어요? 지금 118년 115년 그 정도 됐죠. 그 정도 된 이 최남선이가 그때 이런 잡지를 냈다. 그럼 굉장히 저울한 거. 그 다음에 17살이었다. 이런 것이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동광이라는 잡지도 요게 이제 100년이 넘으니까 1924년에 발행된 잡지예요. 이건 전주희 씨가 쓴 전주희 씨 이제 그 종보나 마찬가지인데 요게 이제 그 동광이라고 그래서 대종에서 전주희 씨 대종에서 쓴 건데 제가 왜냐면 요게 이제 100년이 넘은 책이에요. 100년이 넘은 책이죠. 24년이니까 한 101년 됐구나.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사진 중에 요게 이제 전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왕세자 손 이시잖아요. 전주희 씨 가문이니까 그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저걸 한 겁니다. 다음에 볼 거는 그 시단하고 경학원 잡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1925년이니까 이제 100년이 조금 모자라네요. 그죠? 며칠 모자래. 근데 이제 100년이 조금 모자란 잡지지만은 요게 이제 한문 시집을 요 집대성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요게 재미있는 것은 요거 이제 시를 모집하면서 1등에 그때 돈이 100원, 2등은 50원에 현상금을 걸고 이렇게 모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원본입니다. 원본. 요거는 원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경학원 잡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학원 잡지. 요건 1913년, 13년이 맞습니다. 제가 그거 잘못 썼는데, 대정 2년이니까 대정은 플러스 13년이에요. 13년 12월 5일. 근데 경학원 잡지는 이제 기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편집장을 했는데 여러 이인직을 아는 사람, 이인직, 네, 혈의류. 근데 혈의류를 여러분 혹시 갖고 있어요? 네? 혈의류. 지금 갖고 있으면 그게 제가 얼마 있다 며칠 아니야 그저께 그 경매 사이트를 보니까 그 혈의류 원본이 나왔어요. 원본이. 근데 제가 이제 복사본을 하나 갖고 있는데 아주 얇아요. 몇 페이지도 안 돼. 20여 페이지도 안 되는데 그게 얼마에 경매에 나왔을 거예요? 10억. 아, 10억까지나 그렇게까지. 좀 놔두시죠. 놔두시죠. 네? 2억 5천. 근데 모르겠어요. 다음 주 11월 26일인가 20 며칠 때 그 경매를 하는데 그걸 이제 편집한 사람이 이인직이에요. 그 혈의로. 그래서 이제 유교 유립에 대한 건데 제가 이제 여담이니까 이 경매 사이트 얘기하는데 제가 본 책 중에
저는 거기 참석했었으니까 서울 시집이 1억 2천에 경매됐어요. 1억 2천. 1930년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윤동주 시집이 4억 5천.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몇 개 또 나오는 게 있는데 1억이 다 넘더라고 요새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가나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혹시 장롱이나 책장 속을 한번 뒤져보세요. 옛날 책 나오면 저한테 감정을 해오면 제가 감정을. 아니 저 동국적은 하나 있거든요. 네. 동국적은. 그 사진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진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사진 안 보내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지. 그 사진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제 전화번호 있다 이렇게 드릴 테니까 우리 한 서너 카톡하고 그거 찍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경신과 타고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타고르는 여러분 아세요? 인도의 신이고 노벨상을 수상했죠. 근데 이분하고 우리하고 관계되는 것은 지금 동방의 등불 더 램프 오브 이스트 동방의 램프 뭐 이런데 이게 이제 일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신 잡지에도 실렸고 동아일보는 1929년 4월 3일에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일본인을 이제 다녀서 인도로 가는 이 여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동아일보하고 이 타고르하고 만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면담을 하기로 했어.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아니라 카나다 순방을 마치고 일본을 들렸는데 이게 시간이 안 맞아. 시간이 안 맞으니까 바로 인도로 가야 돼.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 동아일보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이제 취소가 돼 만나지 못하니까 그 미국인 비서를 통해서 쪽지로 4줄짜리 4줄 요 5줄 우리나라는 4줄이고 영어는 5줄인데 요걸 영어로 쭉쭉쭉 써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일찍이 아세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햇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있어요. 남중에 이제 첨부해서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드는 곳 지식은 자유롭고 흡다한 담력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뭐 이렇게 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신 잡지는 미르드라는 사람이 이제 외국 선교사인데 교장이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경신 잡지에 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는 비석이고 옆쪽은 타고르 빛나던 아시아 등촉 켜지는 날 동방의 빛 동아일보상을 통하여 타옹의 조선에 부탁. 그 이제 그때 기사하고 그때 한 게 이제 경신 잡지에 실렸다. 그다음에 이제 경신 잡지는 이제 또 재밌는 게 이제 이 동요한풍 안수길이라고 하는 작가 아시죠, 여러분? 네. 북간도를 쓴 북간도가 이제 사상계지에 연재됐던 책인데 우리 민족이 이게 이제 너무 어려 핍박 그러니까 배급도 못 받아. 그래서 이제 경상도 이쪽 사람들이 그래도 우린 굶어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만주까지 가요.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는 거죠. 땅을 개척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이 북간도인데 간도 지방에 가서 땅을 개척하는. 이제 간도가 사실은 우리 땅인데 여기 30년대 일본이
이제 중국하고 조약을 맺죠. 만주 철도 부속권을 얻는 조건으로 만주를 넘겨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되찾아야 할 땅이 아닌가. 그 영변이나 북간도 간도 지방은 다 우리가 할 땅이 아닌가. 이제 근데 거기에 그 경신 잡지에 재미나는 글이 하나 그 동요가 실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장에 노란색, 파란색, 붉은색, 흰새가 가득 찼어요. 노란새는 노래를, 파란새는 팔팔 날고 있어요. 붉은새는 북북 글을 긁고요. 흰새는 힉힉 웃기만 합니다. 이게 제 동료지만 그때 쓴 동료지만은 우리가 재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상하고 사상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계는 이 50이면 요게 이제 부산 피란 시절에 낸 거예요. 근데 요 사상이 이제 발간되고 문교장관이던 백낙준 씨에서 이제 사상이 발간됐는데 요게 이제 발간되고 요게 이제 4호로 폐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장준하 씨가 인수를 해요, 인수. 그래서 요 사상계를 부산에서 발행하죠. 요거는 원본입니다. 원본. 부산에서 발행된 원본. 그런데 이 사상계를 이제 편집했던 사상계는 필요한 사건에 계속 말려요. 그래서 이제 폐간이 됐지만은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그 54년 7월 2일 날 이제 그 국무회에서 한글 간소화 법안이 통과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쓰는 이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한글을 간소화해가지고 뭐 맞춤법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읽는 그대로 한다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국회와 국무회까지 통과한 시점인데, 그러니까 근데 학계에서는 여론이 막 들끓는 거야. 이게 우리가 훈민저금의 그 반포에 어긋난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편수국장이 최은별 씨가 있었어. 최은별 씨. 국어학자 최은별 씨. 그 다음에 김범현 씨가 장관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승만 여건이 이걸 막 밀어 제치는 거야. 그 한글 간소화 법안. 근데 이때 이제 그 전택보라는 사상계 편집장이 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상계가 그때 이제 한 226면 이제 면이라는 건 폐지죠. 근데 139면을 이 한글 간소화 운동에 대해서 이게 이제 반대하는 의미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 의결 상황,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치 문제, 그다음에 반대하는 얘기, 그다음에 한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기사를 139변을 아주 특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은 이 여론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내 자신 여기 다시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한글 간소화 정책이 이제 폐기됐는데, 얼마 후 이 사상계 사무실을 최은배 씨가 방문해. 그러니까 전택보 씨는 몰랐어. 여기가 사상계 삽니까? 그랬더니까 전택보 씨 계십니까? 그래. 저는데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최은비 씨는 그 학자가 그냥 엎드려 격려를 감사도.
한글을 지켜줘서 고맙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글이 우리 지금 체제로 하는데, 난 요새 안타까운 거는 요새 사람들 그냥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하려고 하죠. 좀 생각하고 또 여론도 듣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의미예요. 또 그다음에 사상계는 이게 이제 오족이라는 얘기를 나왔는데, 요게 이제 김지아라고, 김지아 담시 몸집인데, 요 담시 저 오족은 오족이 여러분 누구겠어요? 오족이? 네? 이완엽 선수? 아니죠. 요즘 저 김지아가 담시 쓸 때 오죠. 국회의원은 하나 들어가요. 재벌도 들어가요. 장관도 들어가요. 고위공무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비리를 많이 짓지 않아요. 그걸 아주 통나라하게 까요. 그게 이제 실리고, 사상가에 실리고, 그 다음에 야당 민주조선에 이게 전면으로 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70년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폐간을 시키죠. 폐간. 또 그정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생각하는 백성이 산다고 그래가지고 함석헌 씨의 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못 시켜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저희 건돈이 있냐면, 사상계 이제 우리가 잡지 보면 건돈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무엇을 말하래야 제목만 있고 기사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상계는 이게 이제 70년 5월 김지아의 담시를 끝으로 이제 폐간이 됐는데,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사상계가 복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시중에서 팔지 않고 이렇게 예약 독자만 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는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빨리 하겠어요. 학원, 영어. 이거 저 본 사람 있어요? 아니 창간을 본 사람이요. 창간은 이제 계속 이제 발간돼가지고 나오는 거 신문에 이제 집에서 신문 보니까 학원 창간호 갖고 한 200만 받아. 200만 원 정도를 받아. 깨끗하면 200만 원 받고 여원도 그렇고. 이제 학원은 저 김익다리가 52년 11월 창간했죠. 그래서 이제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이 학생 놀터예요. 놀터인데 학생들이 놀 장소. 그래서 이제 배움의 터, 배움의 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참고하느냐, 여원, 향학, 한국 세계백과사전, 학원 장학, 농원, 세계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10만 부 팔렸었어요. 10만 부, 많이 팔렸대. 지금 잡지도 10만 부, 지금 잡지 10,000 부 팔리면 많이, 그때 10만 부 팔렸어. 또 여원이 유명한 거는 여원 창간호에 정비석이라는 소설가 알죠? 자유분을 쓴 소설가가 산유화라고 이렇게 이 소래 시를 이렇게 연애 편지에 쓰는 그 문구로 문답이 되는 소설을 써서 이제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하고 관계된 거는 이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원에 대한 김익달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제 전시회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전성남에 여기 우리 이 기자님 오셨지만은 그 기사를 보고 어느 변호사가 이제 전화를 했어. 선생님, 뭐 제가 이제 김익달
그 장학위원회 위원인데 그 기념사업으로 전시회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자료 좀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찾아보고 그랬더니 뭐 제가 찾은 건 한 20권 되고 이제 또 제가 인맥을 동원했죠. 부천에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안양에 있는 후배를 동원해서 그 책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그분들이 전시회 하는 것을 이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요건 색이라고 요까지만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색일은 요게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발행된 것인데 여기에가 이제 유명한 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강수의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관순 양의 치우라는 글이 실려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제자를 요 글을 누가 썼냐면 김구가 썼어요. 김구가. 그래서 이제 유명한데 요게 이제 이강수가 이때 뭐라고 썼냐면 장백산이라고 썼어요. 저자를. 그래서 아직 끝까지 이게 이제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옥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제 이강수가 쓴 글이 있고 요게 이제 아까 봤던 유관순 양의 치욕을 하는 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학은 이제 자편향 잡지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인민이나 일어나라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요 잡지하고 인민 그 다음에 몇 가지 잡지를 갖고 있는데 인민은 중앙도서관으로 보냈고 요건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따 여러분들이 휴식 시간에 보십시오. 요까지만 마치고 잠시 쉬고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할까요? 네. 제가 더워서 좀 아니 우서를 벗고 오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서 여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하나 있는 게 중앙도서관하고 국회 도서관에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찾지를 못하겠더라고. 불 하나 꺼주세요. 앞에. 세길 우리문학까지 아까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문학 적성 인민까지 갖고 있다가 두 권은 이제 중앙도서관으로 보냈어요. 인민에 보면 우리는 불절에 전진한다, 우리는 투쟁한다, 영광은 인민에게, 행복은 인민에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불원문서라고 그래서 그때 검열도 했어요. 검열도.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요건 향토고 새벗인데 이 새벗을 제가 처음 봤다고 그랬는데 오시면은 1월 5일 발행된 건데 요 칼라로 된 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칼라를 못 보여드리고 이 향토를 왜 갖고 왔느냐면 요게 46년 해방담인데 우리나라 종이질이 잡지의 종이질이 제일 나쁜 데가 뭐냐면 일제시대도 좋았어요. 근데 해방되고 전쟁 기간 이렇게 요 기간 왜냐면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종이가 공급이 안 돼. 그래서 요거보다 더 나쁜 종이를 똥지라고 그랬는데 똥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석이 빵빵 뚫려. 내가 왜 요걸 갖고 왔냐면 요게 똑같은 창간호가 2개야, 2개. 근데 왜 그랬냐면, 여기 보면, 요게
아, 여기 있구나. 여기 뭐 보이는 게 없어요? 붙인 거 있죠, 붙인 거? 밑에 빨간 예, 예. 빨간 옆에 요거 붙인 거. 네. 종이가 얼마 고우니까 요게 이제 편집인이 바뀌어요. 편집인이 바뀌니까 요걸 갖다가 이걸 다 갈지 못하고 요 부분만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벗은 이게 이제 어린이한테 굉장히 희망을 준 잡지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500호를 넘고 2011년 544호로 요게 이제 폐간이 돼요. 근데 이런 저 어린이 잡지가 발행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발행이 되질 않고 있어요. 요거는 기독교 사상과 세가정인데 57년하고 54년에 창간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종교적인 잡지지만은 이게 제가 왜 집어넣냐면 요게 이제 기독교 사상은 지금 802호로 계속 발행되고 있어요. 그다음 세가정은 789호로 발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런 색깔을 썼어요. 요게 이제 현대문학, 여러분 알죠? 네. 센터. 현대문학은 난 현대문학이 이제 시인을 등재시킬 때 3번 추천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 570명의 이제 시인, 소설가, 평론가 이렇게 등단을 시켰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폐간되는 이 만원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운영이 안 돼요, 운영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잡지가 센터인데 요건 이제 김재순이가 발행한 것인데 요게 이제 요게 잡지 체제의 아주 정석이에요. 아침 그림 있죠? 요 속에는 요 저 표지 속에는 유명인들의 명언이 있어요. 박 대통령으로부터 김수환, 추기경, 국회의장 뭐 이렇게 요 잡지 안에 있고 또 그 안에 또 화가가 그림이 있고 또 그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서로 펜팔을 이렇게 이제 편지를 교환할 수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30주년을 맞이해서 이걸 이제 교환하다 보니까 20주년 그때 이제 서로 인연을 맺은 쌍이 10쌍이 넘었다. 저 펜팔로 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것이 이제 아주 이렇게 이제 작은 책으로 이렇게 이제 재밌는 책인데 요게 없어진 게 저는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 깊은 나무하고 샘이 깊은 물. 저는 이제 센터 다음에 좋아하는 책이 이제 뿌리 깊은 나무인데 뿌리 깊은 나무가 어디서 왔을까요? 세종대왕하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용비어천가에서 네. 뿌리 깊은 나무는 샘 그런 거죠. 요거는 이제 한창기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순한 걸로 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여기 뭐가 느끼는 거 있을까? 한글로. 한글은 뭐 막 가로쓰기 국화문 혼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한글이야. 그 다음에 잡지계의 특성이 뭐냐면 잡지의 제목이 3자 이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경화원 잡지 이런 건 말 빼놓고 뭐 향토 뭐 이런 것들 여성 학원 여원 이런 거 다 2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몇 개요? 6자, 5자. 근데 이 잡지가 아주 이렇게 이제 한글 전형. 그래서 이때부터 한글 76년 8월 1일 날 발행된 건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잡지가 다 가로쓰기로 변된대요. 한문이 없어져요. 한문을 가로쓰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색깔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당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느 쪽이 여성 잡지일까요? 네, 세미 깊은 물이 여성 잡지고 뿌리 깊은 나무는 남성 잡지다. 근데 이제 전두환 정권이 7월 31일 날 80년 7월 31일 날 언론 통폐합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잡지들은 그냥 막 이제 없애버려요. 그래서 172종을 이제 저걸 하죠. 등록 취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잡지들이 다 없어졌어요. 보물섬 만화춘추. 보물섬 봤죠? 네. 우리 애들 중학생 때 내가 제 사준 기억이 나는데 이건 저희 박근혜 유경재단에서 82년 10월에 발행된 거예요. 왜 의미 깊으냐면 여지껏 만화들이 일본 만화를 베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작가들의 그 작품이 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물섬 깨끗한 거 갖고 있다. 그러면 돈 100만 원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화춘추는 요게 이제 56년 8월 1일인데 우리나라 작가의 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몇 회를 못 냈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조판본을 구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안 갖고 여기는 요건 복각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복각을 해놓고 원본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보냈어요. 요거는 썬데이 서울하고 주간이라고. 요 썬데이 서울은 지금 같이 있는가요? 네? 썬데이 서울 같이 있어요? 원본 있어요? 네. 창간호 있어요? 아니 창간은 아니. 창간호가 있어야지. 그리고 아니 저기 제가 제가 한 6페이지 나온 게 있어요. 네, 저기 썬데이 서울에 기고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우리나라 최초 낙골당 만들어가지고 저간당에서 한번 하다 그래가지고 썬데이 서울이 68년 9월 달에 80년에 요 가격이 20원이었어요. 요 표지 모델이 누굴까요? 배우도 아니죠. 탤런트도 아니죠. 요거는 조은행의 미스 조응인데 19살 이영림 씨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주간마다 좀 호기심 많은 이제 기사를 많이 썼죠. 그게 10만 부까지 팔렸어. 10만 부. 그리고 지령을 1192호까지 나가고 여기 표지 모델에 등장하는 것만 유명해. 표지 모델이 한 800명 등장까지 했어. 근데 지금도 창간호 갖고 있으면 이제 굉장히 저거고, 이건 주간야고 저건 누굴까요? 선동열 최동원이 이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87년에서 93년 이제 발행된 이런 비슷한 잡지들이 많이 나와요. 이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남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요거 PPT를 제가 나이 듣고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강의 들어보니까 다 PPT로 해서 제가 어렵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성남에서 발행된 잡지가 제가 이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거기다 성남문학이 있고 성남문학은 1977년 4월에 창간돼가지고 올해까지 48호로 연속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남의 빛이라고 1989년 7월에 창간됐는데 요건 90년 5월에 폐간됐는데 성남의 최초의 월간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편 문학진의 소설미학, 여성문학 이렇게 쭉 성남문화원고, 산성로, 성남연고, 분당 소프트 21, 그 다음에 샛별, 발광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성남 탄천문화 분당수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제가 그걸 한 카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잡지로 본 그 우리의 모습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여인이 있죠? 두 여인. 엄마 딸과 없고 아버지와 두 자녀를 이제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때 그런 옷인데 흰 옷이 아니죠. 저거 이따 이제 칼라로 보여드렸지만 연인과 가족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10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비석과 어린이 똑같은 비석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원본 하나를 갖고 왔는데 저게 무열왕비. 요게 어딜까요? 그 무열왕비 같은데. 네? 무열왕비. 무열왕녀비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맞추는 분에게 여기 제가 책을 두고 갖고 왔는데 책을 한권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북한산이요. 송파 삼전도비? 북한산. 네? 북한산. 북한산 정개비? 순수비. 순수비? 연도비가 많이. 삼전도비? 저도 이제 그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삼전도비가 아닐까 하고 여러 가지 문서를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잠실에 있는 삼전도비도 제가 가봤어요. 근데 이거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저거보다 뒤에 삼전도비는 아니죠? 아니에요. 예? 아니죠? 응? 무열왕비가 거북이 보고서 무열왕비 이거 탄생했는데. 제가 외국 사람 찍은 원본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유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찍어요. 이제 요게 비싼 거죠. 유리판을 찍은 원본이 이제 비싼 건데 여기 보면 누가 방문했냐면 남궁옥이라고 그러는 한성순보 사장이 요거 이제 흰 옷 입은 사람이 그거고 요건 애들이 이제 그 비석에 올라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서울 삼전도비 아니다. 그럼 성안이로 들어가 보세요. 성안이로.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사대문 안으로. 이거 뭐 오늘 책 갖고 온 거 100년을 살아본 일을 이거 드리겠습니다. 맞히는 거는. 종로에 있어요. 종로. 거의 가까웠어요. 가까워서. 가루? 네? 가무장. 강정이 아니지. 종묘에 못 맞히는 걸로 알고. 탑골공원에 가면 이게 있어요. 맞네요. 이제 탁골공이라는 게 맞네. 탑골공원까지만. 그럼 드릴게요. 탑골공원. 네, 고맙습니다. 이 100년 전에 서울이 됐어요. 예? 이게 나는 물도 있고 그래고 저 집이 허름하고 그래가지고 아까 삼전도비인지 알았더니 아니야. 예? 그런 거고. 요건 어딜까요? 수원 화성. 요거는 이제 기억하죠? 요쪽에. 네. 공문의 논대.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초가집들. 예? 요건 그 어른과 아이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옷을 이렇게 쓰고 가는 여인 모습이에요. 이쪽에 지금 머리 긴
남자는 나이가 47이고, 예? 그 옆에 있는 사람은 11살이에요. 11살. 어떤 사람이 어른일까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 그 신옷 입은 사람이 저 어른이에요. 여긴 장가를 못 들어서 47에도 총각이 총각. 여기 이제 여자들이 외출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잠옷을 들서 입고 가는 거예요. 요건 저 아동의 공부 모습이고 행상 지게제 춤을 때. 요거 애들이 지금 저 그 공부를 하는데 뒤에 어른이 둘이 서 있죠. 천담. 애들이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천담이. 네? 천담. 천자문? 천자문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소원이야 대학. 판을 갖고 있어. 판을. 판. 연판? 주판. 연 모래판. 책상. 책상이 예? 연. 공부를 하는데 엿을 먹어요? 공부. 예? 책상이요. 책상 아니에요? 이게 판이라니까 판. 이렇게 조그만 판이라니까. 습자판. 바둑판. 습자판인데 네. 글자 연습하는 판. 모래. 근데 그때 종이가 없었어. 종이가 귀했어. 그래서 뭐야? 모래. 모래 누가 맞히셨어? 그럼 지금 그건 드립니다. 내가 맞췄는데 모래판. 모래판이요? 아 모래판이죠. 그럼 먼저 맞췄지. 여기가 먼저 맞히셨지? 모래판이 왜냐하면 종이가 없으니까 모래에다 글씨를 썼어요. 예, 지금 모래판. 머리는 좋아. 한국자. 아 습자판이 아니고요. 그 모래에다 모래다 쓰고. 글씨 쓰고 또 지우고 또. 제가 그럴 때는 이게 나무판에다가 이게 상아를 바른 것 같은 무슨 도료를 발라서 이 먹글씨 쓰고 행주로 물 행주로 닦아내고 또 쓰고 이랬거든요. 그건 조금 고급스러운 거고 이 판에다가 이 상자판에다가 모래를 하고 거기다 쓰고 또 이렇게 흔들어서 또 그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요 가운데 뭘 지고 갈까요? 돼지야 돼지. 그다음에 지게에다 저거 지고 가는 거. 그다음에 요건 이제 디딜바마 장사꾼. 그 디딜바마에 이렇게 이제 하고. 저 여인이 지고 가는 게 뭘까요? 여인. 네, 숯이에요, 숯. 숯을 네 동을 지고 가는 거예요. 세동을 졌네. 세동. 네 동. 하나 둘 셋. 어이구 4동이나 졌네. 저건 무거운데. 요건 저거 순종, 우리나라 순종. 요게 광화문. 저 광화문 해태상이 있어요. 해태상 위에 그 어떤 아이가 하나 올라가 있지. 요건 이제 장례신문화인데, 요건 이제 돈 좀 있는 사람 장례식. 요건 거기다 흰 옷 입었죠. 요것도 장례신문화라고 나와요. 그래서 장례신문화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건 남녀인데 초롱을 쓴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요게 이제 그 100년 전, 100여 년 전 우리의 모습. 아마 여러분도 그때 태어났으면 저렇게 살았을 거예요. 야, 하나가 빠졌다. 컬러가 빠졌다. 여기 컬러가 빠졌다. 컬러를 좀 안 보면 컬러를 보여줘야 돼요. 컬러가
제가 최종 저걸 했는데 그 칼라로 한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여기 영상이 못 띄는데 그거는 이제 이 독일의 이제 여행가가 우리나라를 1년 반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꺼운 책에다가 이제 저걸 썼는데 글을 썼는데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걸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그 사진 속에 보면 그 애들이 새똥옷을 입었어요. 그 붉은 저고리, 파란 치마 이런 걸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명절 때 보면 그런 옷을 입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그 사진 출처가 요게 이제 1908년에 발행된 지오그래피예요. 그래서 요걸 내가 3년 전에 구했는데 요게 이제 한국 특집 속에 요 사진들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아, 요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 거고. 여기도 나오지 않았지만 요런 그 사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그 옛날에도 우리나라 그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 그래서 이제 잡지를 통해서도 그 시대를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통하여 잡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또 보여드린다. 요거는 보여드렸죠. 요건 이제 닭골공원에 있는 이제 비석이고. 그 다른 데로 좀 이전했죠? 지금도 있는가요? 글쎄 그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이전했을 거예요. 탑골로. 요거는 이제 그 선교사들이 그 이제 선교할 때 말과 요 수레 요 짐을 갖고 가는 사진이에요. 요거 이제 그런 사진이고. 요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태극기 든 요런 사진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이제 구했는데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분들이 좀 깜짝 놀랄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 화면에는 안 띄고 보여드리겠어요. 이 젖가슴을 내놓은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외국 잡지인 거예요. 일본 일본 사람들 저기 안 가도 좀 과학이 더 죽이니까 그때 웬만하면 다 이렇게 내놓고 전매겠잖아. 아니 왜 그래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여인들 그랬느냐 그랬더니 요거는 지금 여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젖 먹는 애를 둔 사람은 그 다음에 요게 여름이었을 거다. 여름이었을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잡지를 통해서는 이제 마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잡지를 통해서 옛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거 SNS 그래가지고 잡지가 굉장히 쇠퇴해요. 2000년대부터 이제 쇠퇴해가지고 많은 좋은 잡지들이 이제 폐간되고 또 잡지가 새로 창간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잡지는 시대를 대변하고 또 두 번째 잡지는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 비전 성남에서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이 잡지는 저마다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요. 세상의 꽃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문화원 밖에 나가면 분꽃이 아주
이제 예쁘게 이제 피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거 나름대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저마다의 모습을 갖고 태어나고 그것을 보존할 때 우리가 시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잡지가 처음에 석글잡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잡지는 비빔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빔밥에는 어떻게 해요? 밥도 들어가고 각종 채소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양념도 들어가고 그게 하나에 어울릴 때 이게 이제 아름다운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비빔밥을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각종 영양소가 있는 그 밥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지들이 안타까운 거는 지금 뭐 월간조선 신동아는 발행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제가 그 신동아 기자하고도 신동아 그 잡지 기자하고도 만나. 야, 니들 뭐 그 잡지 쓰는데 왜 광고가 그렇게 많냐?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광고가 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신동아지에는 조선총독부라는 소설이 한 3년간 연재됐는데 유존 씨가 쓴 건데 거기는 등장인물이 1700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쓰면서 참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신동아를 보면서 난 그 조선총독부 유준이 쓴 걸 5권짜리를 내가 갖고도 있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우리를 착취하고 그런 거 그 많은 것을 그 소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리고 옛날엔 만평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만평. 만화 한 컷이 이 세상을 바꿨어. 근데 요새 그런 만화도 없어요. 만화도 없어요. 신문도 이렇게 뭐 고바우나 뚜껑이나 뭐 이렇게 안에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만화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봤는데 요새는 말하는 사람이 없어. 저는 이제 대학 때 흥사단에 금요 강좌를 들었어요. 함석호 씨는 흰옷을 입었어요. 심수연이라고 이렇게 이제 흰옷을 입고 그분이 강의할 때 보면 여기다 흑토자 하나 쓰고 1시간을 강의해. 그래서 감명깊게 들었고 지금 우리 100년을 살다 보니 아까 들었지만은 살아보니 김영석 씨는 지금 106살인데 그분은 강의할 때 딱 이렇게 메모를 해와. 메모를 해서 까랑까랑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걸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는 많은 강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 세상에는 이 잘못대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언론도 없어요. 잡지도 없어요. 저는 안타까워요. 자기 주장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세상이 아니거든요. 남과 어울리고 같이 사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뭐예요? 서로 어울리고 같이 도움을 두고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잡지는 계속되고 저는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 한 3,000권 보냈고 또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보냈고 이제 지금도 한 3,000~4,000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도서관에서 갖고 오라고 뭐라고 그랬냐? 명단을 주시오, 목록을. 근데 자기들 필요한 것만 갖고 왔다. 그래서 난 그렇게 안 한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방향을 바꿔서 잡지는 안 하고 이런 외국 사람들이 본 한국에 대한 글을 쓴 것을 지금은 한 3년 전부터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기회가 되면 거기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진도 많아요. 그래서 혹시 문제가 될런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하고 그런 얘기도 나누고 싶고 또 제가 취미가 책 수집이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모습을 기록한 책을 계속 수집할 예정입니다.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